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상 대여합니다. 횡성군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반납 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방간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평창군과 송파구 여성단체 협의회가 지역 사회 발전에 함께 노력하기 위해 자매 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광주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철로 주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는 정부의 계획과 달빛철도 사업 기본계획에 광주선 지하화를 반영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광주 도심을 남북으로 단절시킨 광주역.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광주선 철로 14km 구간 주변 지역은 날이 갈수록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시설을 지하로 묻고 지상은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습니다. 이른바 광주선 지하화 사업인데 1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도 지자체가 건의하는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한데 묶어서 통합 개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지방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광주시는 이미 광주선 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사업의 기본 계획에도 광주선 지하화를 포함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되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요. 20억 가지고 용역한 결과를 내년도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재정 투입 없이 노선 부지 개발 이익을 활용한 민자 유치로 추진되고 광주선은 개발 면적도 상대적으로 좁아 수도권보다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광주시가 광주선 상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 면접, 늘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포구가 면접 정장을 무상 대여합니다. 마포구에 사는 청년 중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한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면접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업 면접 응시 예정인 청년이라면 누구든 재킷, 셔츠, 바지를 2박 3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 신청은 대여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한부, 면접 증빙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 제외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은 1인당 연 3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인원이 초과될 경우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일자리 청년과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암동은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죠. 이번에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인근에 마포 상암 스마트 도서관이 개관해 누구나 24시간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25일 마포 상암 스마트 도서관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개관식을 열어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마포 상암 스마트 도서관이 지난 25일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구민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기기 내에 비치된 도서를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됩니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중심으로 약 51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며 마포구는 추후 신간 도서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마포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회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민이라면 현장에서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통합주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효율적 주차장 운영 관리와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합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주차 정보, 요금 정산 사전 결제, 위치 기반 검색 등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시간 주차 현황 등 수집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 등에서 활용토록 공개합니다. 또 24시간 무인 원격 제어를 위한 주차 관제 장비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정확한 주차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 정보 시스템 관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시는 올해 11월 1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12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투자 유치 자문관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31일 투자 유치 자문관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대구시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로봇 산업 전망과 기업 유치 방안 발제에 이어 국내외 유망 기업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5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는 점, 교통 물류의 최적지임 등 우수한 정주 여건 등을 설명했습니다. 시는 신공항 경제권을 견인할 전략적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활발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투자하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30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와 NH농협은행 대전본부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NH농협은행 대전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에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한 NH농협은행 대전본부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밑반찬 키트를 만들어 쪽방촌과 보훈 유공 대상자,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은 경제위기로 겨울철 한파가 더 매섭게 다가오는 요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사랑이 담긴 밑반찬을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자매도시인 송파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여성단체 협의회는 가족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물 정보 제공과 지자체 축제 참여 등 체험 활동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에는 역대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역임한 의원들과 평창군 번영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단체가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하여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평창군이 평창 송어축제장에서 평창군민 무료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 및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기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평창 군민들은 축제장 내 매표소를 방문하여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축제장에 무료로 입장하여 얼음 낚시, 눈썰매, 스노우 래프팅, 아르고 탑승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겼습니다. 횡성군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최고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자입니다.
횡성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현재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오던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실제 운전을 계속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횡성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26일 횡성군에서 횡성군 공설추모공원 내 매점을 운영하는 자활 근로사업단 느티나무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느티나무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횡성군이 지원하고 횡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입니다. 느티나무 사업단은 방문객에게 편의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미활용 시설을 고쳐 음료와 과자류, 생화, 추모용품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횡성지역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참여 주민들의 자활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계획시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중증 응급지역 기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성주사지를 비롯한 국가유산을 공동계승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보령시는 국가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보령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연계성 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을 통한 OK 보령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보령 국가유산 지킴이 봉사단과 보령 불교사업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유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마쳤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곳, 인재가 머무는 곳, 포항시가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포항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시는 지난 23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포항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교육 혁신의 신발끈을 조염했습니다. 포항시는 23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역협력체 구성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 포항시의회, 포스코 교육재단 등 1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특구 시범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포항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업무 협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예비 지자체 간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시는 각 협약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포항만의 특색이 있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포항 흥해공업고등학교가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하는 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는데요.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은 흥해 공고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2일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교육청 등 53개 기관과 포항 흥해공업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산학관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수 분야의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곳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기업, 특성화고 간의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에 정주하는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방간 치료를 위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방간은 방치할 경우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데요. 신약 후보물질이 개발되면서 간질환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스트 화학과 연구팀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연구팀이 7년여 동안 공동 연구로 개발에 성공한 지방간 치료물질입니다. 간 내 지방 축적과 간 경화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간 지방증과 섬유화를 50에서 70% 억제하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지방간 신약 후보 물질은 현재 인체 안정성을 검증하는 임상 1상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화합물 호주에서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임상 1상 시험 진행했고 심각한 부작용 발생하지 않았고 안정성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연구팀들이 개발한 지방간 치료 물질과 비교해 공동 연구팀의 치료 물질은 간 섬유화 개선 효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올해 초 국제학술지에 게재됐고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돼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물질이 궁극적으로 약이 되는 것을 저희가 원하는데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공동 연구자 아니면 공동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개발되거나 또는 저희 화합물이 더 큰 회사에 또 기술 이전되는 것이 또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지방간 환자라 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제는 없는 상황. 공동 연구팀의 치료 물질이 신약으로 개발될 경우 지방간 치료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설 전후에 발표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도 지역적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공동 의과대학 신설 합의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탄력을 받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전남도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대를 신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겁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경북 두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국립의대 신설 시기도 명시돼야 합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끊임없이 전달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앞에서 범도민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전남에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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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부족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7곳에 달합니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의료 수요는 느는 데 반해 의료 인력 부족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발표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2주. 전라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안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선원들은 갈고리까지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경대원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한밤중 거친 파도를 헤치고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빠르게 다가갑니다.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갈고리까지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고속단정으로 중국 어선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해경대원들이 어선에 진입해 선원들을 빠르게 제압합니다. 증거물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일부 보면은 이제 그 막대기 끝에 보게 되면 그물도 달리고 있던 어떤 그런 종류거든요. 전남 신안 홍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된 건 어젯밤 9시 반쯤.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경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50대 중국인 선장 2명과 선원 등 모두 34명을 불법 조업 등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특히 흉기를 휘두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광주의 아파트 단지 3곳 중 한 곳이 구축 연한 30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 시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경제성이 부족해 재건축은 어렵고 각종 규제 탓에 리모델링도 쉽지 않아 정부의 정책에 보완이 시급합니다. 지어진 지 33년 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등록된 차량은 세대당 1.7대인데 주차 공간은 세대당 0.6대에 불과하다 보니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설도 낡아서 녹물 민원이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도 잇따릅니다. 옥내 수화전이 작동 안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은 천장에서 막 물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대 같은 경우는 먹물도 막 나오고 그런 경우에서 필터를 사용하는 세대가 좀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의 아파트 단지 1,209곳 가운데 구축 연한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403곳인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중 약 33%로 광주 시내 아파트 단지 3곳 중 한 곳은 이미 30년을 넘은 겁니다. 이런 아파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일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려 해도 광주에서는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보니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새롭게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보다 비용 부담이 덜한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2,300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서는 최초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규제 완화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져 있어 착공까지 4년 안팎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제 1차, 2차에 걸치는 수직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이 2번에 걸쳐서 진행될 게 아니고 1차 한 번만 진행되도록 완화시켜주는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성이 낮고 낡은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19회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19회 제주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개회식이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전국대회는 기량 점검은 물론 올 한 해 성적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대회는 겨루기와 품새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겨루기의 경우 한라체육관에서 고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체급별로 열렸고 품새 대회는 2월 2일부터 사흘간 복합체육관에서 실시됐습니다. 특히 고등부 경기 마지막 날인 2월 1일 오후에는 한라체육관에서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출전권을 따내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도 함께 열렸습니다.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다운 포천 백운계곡에서 제19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겨울 여행에 테마가 있는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특히 눈술 매장의 길이가 약 120m로 계곡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눈썰매를 타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수도권의 손꼽히는 겨울 축제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최 기간은 2월 12일까지이며 산과 계곡의 빼어난 경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감귤은 이름까지 금귤이 됐고 배와 사과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채소 가격도 오름세여서 올해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인 가족 기준 올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28만 원대,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38만 원대로 나왔는데요. 고물가 시대 기다리던 명절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명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물가 안전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